네, 안녕하세요. 건희원입니다. 오늘 2021년도 4분기 LNF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오늘 좀 피곤해서 원래 좀 영상을 안 찍고 글로 남기려다가 간단하게나마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당연히 잘 나온 거 다 아실 테지만 얘기를 해보고, 여기서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저도 뭐 리마인드도 해볼 겸 간단히 좀 대화 형태로 한번 좀 뜯어서 볼 예정이고요. 오늘 제목 같은 경우는 에코비 형 잠깐 쉬고 있어 이렇게 되게 울적하게 써놨는데, 요즘에 에코비가 워낙 사실 좀 많은 구설수들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데, 좀 저희가 LNF가 지금 모델 S 같이 이제 먼저 좀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재밌게 한번 뽑아봤고요. 물론 에코비도 저도 좀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슬픈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을 실적을 가져왔는데 어쩔 수 없이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저희 LNF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시청은 다시 아시겠지만 이제 4분기 실적만 따로 본다고 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3,800원 나왔고,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 283억 나왔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컨센 대비해서 한 뭐 8, 9% 정도, 이제 9% 정도 이제 좀 적게 나왔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영업이익은 5% 정도 좋게 나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에 반해서 에코프로벤 같은 경우는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거의 마이너스 20%, 30%씩 거의 최악의 어닝 쇼크급으로 지금 실적이 나왔고요. 사실 지금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도 실적 나오고 나서도 크게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워낙 요즘에 뭐 외부 변수들이 많아서 그 영향을 받아서 실적이 지금 묻힌 것 같고요.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잘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궁금한 부분이,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는 원래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씩 지금 3, 4분기에 나오던 2, 3분기에 나오던 그런 완전 건실한 대장주입니다. 근데 이번에 거의 본 거 보면은 뭐 거의 5%, 6%대 나왔는데,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뭐 4분기 같은 경우는 뭐 보너스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사실 여기 너무 축포를 빨리 터트린 것 같습니다. 이동태 회장이 뭐 직접 IR도 하고 지금 그 대대적인 청사진도 다 발표하고 했는데, 지금 주가는 거의 막 최악의 상황으로 쭉쭉 약재들이 터지는 상황인데, 4분기 실적도 뭐 덩달아서 거의 갑자기 또 좋던 회사가 갑자기 안 나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여러분들이 지금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 게,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적게 나왔냐. 얘네들도 분명히 하이니켈 양극재 지금 주력으로 하는 게 NCM 911 구반반이라는 그 양극재를 쓰고 있고, 저희가 레시피라고 말씀드렸죠. LNF 같은 경우는 NCME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도 지금 마진이 거의 10%대 이상 받는 어, 그 하이니켈 기술 좋은 거고, NCME도 10% 이상씩 받는 지금 고마진 상품입니다. 근데 이쪽은 왜 안 나왔냐? 바로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가 반도체 쇼티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남겨놨지만, 주력인 뭐 포드,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이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이 지금 쇼티지 때문에 출고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원래 이 사진들을 또 정성스럽게 준비했었어야 되지만, 포드 같은 경우도 지금, 잠시만요. 이 공사장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사장이 아니라 공장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천 대의 포드 자동차들이 지금 다 지금 출고를 못한 상태로 다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차량용 반도체 때문입니다. 그 사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완전히 그 수천 대가 지금 창고에 지금 다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지금 못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배터리도 그만큼 못 나가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그 고사양 양극재들은 포드나 폭스바겐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들이 지금 쓸 텐데, 얘네들이 지금 물량이 거의 30%씩 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출고를 못하는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NCM 911도 지금 그만큼
여태까지 쇼티지 영향을 안 받는 것들도 지금 다 이렇게 그 물량이 이렇게 까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보급형 양극재들만 어느 정도 나가고 하면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반해서 LNF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느냐? 그건 분명히 이게 네, 테슬라죠.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밤이어가지고 이게 영업이익률이 좋게 나오는 이유가 NCME 때문에 그럽니다.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지금 반도체 쇼티지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10% 이렇게 높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밑부분에 설명드리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NCM의 비중이 60% 이상 달성하고 있다. 이게 지금 IR 자료인데 여기서 보면 좀 먼저 읽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 NCM에게 잘 나가고 있다. NCM에는 쇼티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굳이 이 공장 때문에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가속화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NCM의 매출 비중이 60% 이상 달성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뭐 다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NCMA가 60% 이상을 달성을 하고 있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매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마진이 10% 이상씩 받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서 구조를 살펴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테슬라를 통해서 나가는 게 있는 거고 이제 LNF에 되고 있죠. 이 구조가 1번 구조인데 여기에서 지금 10% 이상씩 받고 있는 겁니다. 원통형 배터리 자체에 그런 마진도 높은 상태에다가 지금 NCMA 같은 구하지도 못하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지금 10% 이상의 지금 마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지금 제가 제일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LN에서 테슬라로 직납하고 있는 그 물량이 NDA 지금 비밀 유지 약정서에 의해서 공개되지고 있진 않지만 테슬라에서 아직 그 자체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이 이상의 마진을 받고 있을 거다. 한 10%, 13% 이상씩의 마진을 받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물량이 분명히 향후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10% 이상씩이 남는 고마진 상품의 쇼티지가 없다. 이거는 지금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나머지는 NCM 52, 532 이런 거부터 해서 뭐 8 이렇게까지 나눠져 있겠죠. 이런 부분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그 볼륨의 안정성을 위해서 가져가고 있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SK온에 납품하는 겁니다. 작년에 공시도 1.3조 정도 났었죠. 이 부분에 SK온도 지금 하인 그 어디요? 에코프로빔에 구반반 양극재도 쓰고 있지만 뭐 보통 정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랑 뭐 섞어서 쓰는 경우에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그 중상 정도의 OEM 업체한테 납품을 하는 거에서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SK온의 납품처는 제가 지금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 대해서 쇼티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LNF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있고 여기서 영향을 받고 있으니 마진을 뭐 평균 대략적으로 내보면 10% 이상씩 받을 수 있고 이쪽에서는 5% 6% 정도의 뭐 기껏해 5% 정도 그 마진을 받는 거죠. 합하게 되면은 뭐 7.4%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여기에 비중이 앞으로 더 커질 거니까 이 영업이익률은 더더욱 지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는 또 쇼티지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는 쇼티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매출이 지금 컨센 대비해서 조금 떨어진 이유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컨센 대비해서 뭐 8, 9% 정도밖에 안 떨어진 이유는 이쪽에서 보완을 해줬기 때문이다. 이쪽에서는 마진이 어느 정도 깎이는 부분이 이제 있을 것이다. 지금 쇼티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긴 하다. 근데 다른 데 대비해서는 덜 받고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지만 이게 물량이 좀 줄어들수록
마진이 뭐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는 있겠죠. 네, 아까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면, 네, 지금 이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다. 네, 에코프로비움이라는 그 최고의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분명히 이런 그 최종 OEM의 공급선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영향이고, LNF는 문제가 안 생겨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더 많이 올라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함의를 좀 보면은 더 향후 전망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유심히 보여야 될 게 7.4%입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은 LNF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제가 또 갖고 온 이유가, 이 원래 LNF 같은 경우는 야 니네 적자 회사에 지금 그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하고 있냐, 이거 불안하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원래는 2017년도 18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좀 지금 뭐 매출도 코스닥에서 5천억이면 뭐 나쁘지 않은 회사죠. 5천억씩 나오고 영업이익이 지금 5%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ES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 때문에 거의 뭐 이때 배터리 회사들이 거의 뭐 고사 직전이 갔었다고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거의 최악이었고 마이너스였고, 영업이익도 최악이 수치가 나왔었는데 점차 이제 리바운드를 해서 이제 올라가는,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회사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근본 없는 회사가 전혀 아니었고 잘 나가는 회사였었는데 훅 꺼졌다가 이제 다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제 반등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 보시다시피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다 테슬라로 향하는 NCMA라고 볼 수 있고, 아무리 이제 좀 더 비중이 커지면 더 높아질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 이상씩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 포인트가 굳이 2공장 가동이 있습니다. 이쪽이 3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3월에는 뭐 7만 톤, 이제 전체는 이 굳이 이 공장은 7만 톤 캐파인데 3분의 2 정도는 먼저 오픈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하반기에 오픈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신공장이 어떤 걸 만들겠습니다. 잘 나가는 NCMA 제품 나가는 거고, 이번 지금 쇼티지입니다. 무조건 이제 생산하는 즉시 매출로 반영될 것이고, 이 부분은 쇼티지 영향도 말씀드렸듯이 쇼티지 영향도 없고 고마진 상품이고, 그 마진이 더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굳이 이 공장이 되면서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을 늘릴 이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원래 저희 LNF의 고질적인 문제가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영업이익률도 에코프로비엠만큼 따라온다?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이 쇼티지 영향을 받아서 하이니켈 양극재를 납품을 못하고 LNF를 납품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매출도 더 높고 영업이익률도 더 높고, 그렇게 되면은 주가도 어느 정도 스위치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하나 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지금 이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지금 이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좀 이제 알아봐 보시면은 파생상품은 사실 제 말씀 LNF의 단점 중에 하나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전환사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주식으로 이렇게 빌려줬는데, 이 부분이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아이러니하게 평가 손실로 지금 잡힙니다. 그 여기 매출 손익에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어차피 현금 유출이 없는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부채가 자본으로 대체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고, 이렇게까지 딥하게 알기 시작하시면 더 복잡하실 것 같고,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지금 4분기 엄청났습니다. 이게 주가가 워낙 많이 이제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실을 전부 다 이때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단기 손익이 지금 4쿼터 때 많이 나왔고 21년도에 이렇게 나왔고 점점 이렇게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시고 영업이익과 파생 상품 평가 손실 제외된 당기순이익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매크로를 또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말이 길어졌는데 결국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 실적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저 영업이익의 개선세,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최종 납품처의 흔들림 없는 부분, 그 다음에 굳이 이 공장이 지금 또 가속화될 거라서 더 가시화될 거, 이 부분은 또 숨어져 있는 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해주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컨퍼런스나 이번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사실 어느 정도 이 레드우드나 뭐 이런 보통 해외 합작법인 같은 경우 해외에서 먼저 발표를 합니다. 더 큰 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드우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저께인가 어저께 나왔지만 이제 공장 같은 경우도 2개 대형 공장 유럽에 계획이 되어 있다. 분명히 이제 여기는 테슬라랑도 있고 이제 여러 납품업체들한테 연관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더 구체화되는 게 지금 지금 24년도 25년도 공장이 17만 톤 뭐 이 정도로 계획이 지금 캐파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더 많이 공장을 또 짓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레드우드에서 이제 돈을 없다고 봤는데, 레드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을 통해서 이제 거의 이제 대기업으로 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돈을 뭐 쓸어 모은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도 될 정도로 가망이 이제 유망전도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돈을 많이 끌어와서 LN이 그 부분을 많이 흡수하고 LN의 가치 시너지를 분명히 크게 발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테슬라랑 더 밀접하게 어떻게 이제 납품을 하고 이제 구조가 형성이 되는지 그 부분이 잘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노티스 나오는 대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배고프고 막 해서 횡설수설 하는데, 또 한번 또 다시 재밌는 뭐 편하게 그냥 제가 혼자 주저리 얘기를 하는 컨셉으로 일단은 지금 질보다는 양의 컨텐츠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응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피곤한데도 막 이렇게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쪽 구독이나 좋아요는 꼭 좀 힘드시지만 눌러주시면 제가 더 빨리 재밌는 콘텐츠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뭐 여기서 궁금하신 것들은 뭐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